세계 최초 우주 비행사의 위대한 유산. 1950년대 후반 미국과 구소련은 누가 먼저 우주에 사람을 보낼 수 있을지 치열한 우주 연구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957년 11월, 미국보다 먼저 구소련에서 우주선 스푸트니크 2호에 라이카라는 강아지를 태워보낸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하루아침에 유명 인사가 된 라이카의 정체. 태어나자마자 우주견이 되기 위해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개가 아니라 얼마 전까지 모스크바의 거리를 전전하던 유기견이었다고 합니다. 진짜? 네. 주인에게 버려진 채 거리를 떠돌던 라이카는 어느 날 우연히 구소련 항공의학연구소 연구원의 눈에 띄게 되었고요. 이후 다른 강아지 알비나, 무슈카와 함께 수개월간 우주견으로서 음식물 섭취와 배변 훈련, 무중력 상태 적응 등의 훈련을 받았는데요. 이 강아지들 중에서 유독 라이카가 습득력이 빠르고 성격도 온순해서 연구원들을 잘 따라 최종 우주견으로 선발됐습니다. 그리고 1957년 11월 3일 라이카는 우주선에 홀로 탑승해 우주를 향해 힘찬 발길질을 했고요. 이후 스푸트니크 2호는 위성 궤도 진입에 성공. 그렇게 라이카는 최초로 우주 비행에 성공한 지구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야, 저것도 어떻게 보면 참 그러네요. 확률이 높지 않은. 네, 위대한 일을 한 거죠. 그러나 기쁨도 잠시. 안타깝게도 스푸트니크 2호에선 더 이상 라이카의 생명 신호가 수신되지 않았는데요. 결국 라이카는 홀로 우주에서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푸른 지구를 내려다보며 그렇게 눈을 감게 되고 말았습니다. 라이카의 존재는 알고 있었는데 그 돌아오지 못했다는 건 몰랐네요. 그러게. 네. 그죠? 울컥하네요. 네. 라이카의 우주비행 덕분에 인류는 지구 생명체가 무중력 상태에서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이후 라이카의 바통을 이어받은 스트렐카와 벨카는 우주 비행 후 무사히 지구 귀환에 성공했습니다. 결국 구소련의 우주 비행사 유리 가가린이 인류 최초로 우주 비행에 성공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라이카는 지구로 돌아오지 못했지만 사람들은 그를 기리는 우표, 또 동상을 만들어 우주 영웅으로 칭송했다고 하는데요. 라이카의 숭고한 희생으로 만든 우주 비행이라는 값진 유산, 우리는 영원히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2018 세상에 이런 개도 있다 싶고 V 공개합니다. 인류를 살린 썰매계의 127시간. 1924년 12월 알래스카 최북단에 위치한 항구 도시 놈. 그런데 이 조용한 시골 도시에 뭔가 이상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목과 편도선의 통증을 호소하는 어린이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한 건데요. 그러다 1925년 1월 3살 된 남자아이가 사망하면서 의사는 공식적으로 디프테리아 감염을 확진했는데요. 이 디프테리아는 참고로 당시 치사율이 100%에 달하는 급성 전염병으로요. 치료약이 한시가 급한 상황, 하지만 영하 50도를 넘나드는 추위,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비행기와 철도도 운행하지 못하는 이 악조건 속에서 디프테리아를 치료할 혈청을 전달할 유일한 교통수단은 단 하나, 개썰매였습니다. 곧바로 알래스카 전역에서 개썰매 팀이 모였고요. 대대적인 혈청 수송 대작전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영하 46도의 강추위 속에 그만 3마리의 개가 폐에 큰 손상을 입어서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세 팀의 개썰매단이 바통을 이어받았는데요. 시속 100km로 몰아치는 눈보라, 그리고 영하 65도의 강추위 속에서 산전수전 그 자체였는데요. 그리고 다음 릴레이팀, 시베리안 허스키 발토가 이끄는 썰매팀에게 남은 거리는 126km. 이때는 가슴까지 쌓인 눈에 반사되는 빛 때문에 썰매꾼인 군나르가 갑자기 앞을 볼 수 없게 돼서 길을 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장계인 발토의 안내를 믿고 그대로 내달렸고요. 썰매개들도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진 듯 고된 역경을 견뎌 다시 레이스에 임한 끝에 결국 127시간의 레이스를 끝으로 임무를 완수해내고 맙니다. 정말 저 방법 말고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지도에서 표시된 저거 보니까 정말 대장정이네요. 그 길이 자체가 어마어마하죠. 저기 표시됐잖아요. 그렇죠. 자, 2018 세상에 이런 개도 있다 싶고 8위입니다. 은퇴 견딜 꽃길만 걷게 해줄게. 대한민국을 눈물바다로 만든 한 마리의 노견이 있습니다. 마약 탐지견으로 활동했던 엣지인데요.
무려 6년 동안이나 마약 탐지견으로 활동한 뒤 한 대학병원에서 공혈견 임무를 맡게 된 엣지. 그런데 2011년 11월 공혈견으로서 마지막 임무를 다하고 곧 은퇴를 앞둔 시점에 안타까운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병원 측에서 엣지의 공개 입양을 결정했는데 당시 엣지의 나이는 11살. 안타깝게도 노견의 경우에는 입양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엣지의 불투명한 거취 문제와 더 나아가 마약 탐지견의 처우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거기에 평생 마약 단속 현장에서 헌신한 이 탐지견들이 은퇴 이후 안락사된다는 이야기까지 퍼지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사실인지 관세청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텐데요. 다행히도 은퇴 탐지견들의 안락사 조치는 시행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관세청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은퇴견들에게 제2의 주인을 찾아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엣지도 당시 새 주인을 만났다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그동안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한 탐지견들, 이제는 새로운 가족에게 사랑받으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자, 2018 세상에 이런 게도 있다 싶고 이번엔 7위를 공개합니다. 자, 2017년 7월 미국 뉴욕주 롱아일랜드 해변에서 사고가 발생합니다. 바로 3개월 된 새끼 사슴이 물에 빠져 익사당할 위기에 처한 겁니다. 뭐죠? 자, 멀리서 달려온 개 한 마리가 거침없이 물에 뛰어들었고요. 마치 해상 구조연처럼 헤엄쳐서 허우적대던 사슴을 물고서 안전하게 해변으로 끌고 나온 겁니다. 어머야! 어머머, 살렸어. 아니, 대단하다.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개인가요? 너무 놀라운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자칫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사슴을 멋지게 구한 이 영웅 강아지는요. 롱아일랜드에 사는 마크 프릴리의 반려견 골든 리트리버 스톰입니다. 자,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사슴을 해변으로 무사히 끌고 나온 후에도 의식을 차리지 못하는 사슴의 얼굴을 핥고 또 발로 쓰다듬으며 끝까지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야, 사후 대책도 안 하고. 물 많이 먹었나 보다. 이게 숨 쉰다, 숨 쉰다. 쌕쌕거리는 소리 들리죠? 이네요 그래도. 자, 정말 마음이 훈훈해지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스톰의 이런 따뜻한 마음은 주인인 마크 프릴리에게 보고 배운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보호단체인 라스트 찬스 애니멀 레스큐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는 마크는요, 버려지고 또 주인을 잃어 안락사당할 위기에 처한 반려묘, 반려견들에게 새로운 주인과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어주는 봉사활동을 하는 분인데요. 그래서 아마도 스톰이 본능적으로 사슴을 구하기 위해 뛰어들고 또 끝까지 사슴의 곁을 지킨 것도 마크에게 늘 보고 배운 것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렇게 구조되어 목숨을 구한 새끼 사슴은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고 보호소로 이송이 됐고요. 생명의 지장 하나 없이 야생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유, 참 대단하다. 네, 그리고 재미있는 후일담이 있습니다. 마크가 위기에 빠진 사슴을 망설임 없이 구한 스톰에게 상으로 개 전용 베이커리에 데려가서 정말 그날 원 없이 맛있는 빵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해줬다. 보상은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때 대충 칭찬만 하고 넘어가는 것보다 베이커리 가서 원 없이 먹여주는 것도. 예, 그 즉각적인 보상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네. 아까 아이가 계속 물에서 이렇게 계속 사슴을 데리고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옆에서 계속 칭찬하잖아요. 굿보이. 굿보이. 그게 굿보이. 엄청난 힘이 됐을 거고, 그리고 나오면 늘 그 마크와 이제 스톰의 관계에서는 맛있는 걸 먹었을 거예요. 간식이. 그래서 인식이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개 이야기만으로 이렇게 재밌는 특종들을 많이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을 줄 몰랐는데 1위 후보 헤드라인 공개하겠습니다. 땡큐 국민 영웅의 마지막 길. 시베리아 숲에서 소녀를 지킨 반려견. 자, 1위 후보 기사입니다. 자, 2014년 7월 동시베리아의 작은 공화국 사하에 사는 카리나 치키토바는 연마을에 가는 아빠를 보고 둘도 없는 친구인 반려견 나이다와 함께 아빠의 뒤를 따랐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 앞서가던 아빠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결국 그렇게 인적이 전혀 없는 시베리아의 숲 한복판에 남겨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
한편 딸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 집안이 발칵 뒤집혀졌는데요. 자, 그리고 시작된 수색 작업. 하지만 광활한 시베리아 숲속에서 카리나를 찾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카리나는 실종된 지 9일이 넘도록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마는데요. 자, 그리고요, 설상가상으로 이곳은 구조대원들도 완전 무장을 하고 구조 작업을 펼쳐야 할 정도로 야생 곰이 많이 출몰하는 지역이었고요. 위험해라. 안타깝게도 모두들 어린 카리나가 살아있기는 어려울 거라고 짐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카리나와 함께 실종된 반려견 나이다가 집으로 돌아온 건데요. 자, 그리고 나이다가 마치 자기를 따라오라는 듯이 구조대원들을 시베리아 숲속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저 웅크리고 있는 거야? 네, 숲 속에 웅크리고 어머머. 있었던 겁니다. 야, 전 진짜 미스테리다, 저거. 무려 12일 만에 카리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이다가 옆에 없었으면 정말 카리나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거예요. 2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네. 카리나는 오랜 시간 동안 제대로 밥을 먹지 못해 영양실조 증상이 있었지만 비교적 건강하게 구조됐습니다. 천만다행이네. 자, 가시죠. 알겠습니다. 네, 제 기사입니다. 네. 2018 세상에 이런 게도 있다 싶고 저 한 기자의 1위 후보 공개합니다. 2017년 7월 미국 미시건주 머스키건 거리에 수백 명의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호송 차량과 수십 대의 자동차가 거리 행렬을 시작했는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 바로 한 해병 영웅을 위한 장례식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미 해병 폭탄 탐지견 세나.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아프가니스탄에서 급조 폭발물 IED 탐지 임무를 맡았습니다. 당시 세나가 구별할 수 있는 폭발물은 자그마치 300개가 넘었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아프간 전쟁 사상 최대 규모였던 모시타라크 작전 최전방에도 투입됐는데 이곳에서도 세나가 발견한 폭발물이 무려 400개 이상. 이날 세나의 활약 덕분에 미군과 민간인 수백 명의 생명을 구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일이네요. 세나의 파트너였던 제프 드 영은 세나는 탈레반의 폭탄 공격을 온몸으로 막아주었고 추운 밤마다 체온을 나눠주기도 했다라고 당시를 회상했는데요. 그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폭탄 탐지견으로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세나. 하지만 2014년 엉덩이 부상으로 은퇴를 하고 맙니다. 이후 전역한 제프 드 영과 세나는 미국 동물보호협회를 통해 재회했는데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을 받던 그에게 세나는 친구이자 가족이 돼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눈에 띄게 쇠약해진 세나. 수의사의 검진 결과 뼈에 퍼진 암세포가 도저히 손쓸 수 없을 정도였다는데요. 아이고. 날이 갈수록 세나의 고통이 심해지자 결국 제프 드 영은 안락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영웅 세나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해주기 위해 이 같은 작별 인사를 준비했고요. 그의 진심 어린 노력 덕분에 미 해군에서도 순국한 장병과 동일하게 세나의 장례식을 치러줬고요. 이 이야기를 접한 수백 명의 시민들이 추모 행렬에 동참하게 된 겁니다. 이날 장례식에서 제프 드 영은 세나는 내게 가장 큰 힘이 된 친구라고 말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약 1000마리가 넘는 군견들이 복무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인간을 위해 평생을 바친 군견. 이들의 희생을 결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야. 자, 2018 세상에 이런 게도 있다 싶고 이번엔 11위 공개합니다. 우리 품에 다시 돌아온 토종견. 경주계 동경이처럼 대한민국의 혈통을 지킨 토종개가 또 있습니다. 이름마저 제주스러운 제주개입니다. 제주개. 자, 이 제주개는요, 무려 3000년 전부터 제주도에 정착한 유서 깊은 토종견으로요. 2018년 황금 개띠에 딱 걸맞는 황금빛 털과 늠름한 체격이 특징입니다. 늠름하네요. 네. 그런데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안타깝게도 제주개가 일제강점기와 6.25 등을 거치면서 모피용으로 쓰이고 이후 다른 종과 교배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순수 혈통의 제주개는 더 이상 제주도에서 찾아보기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좀 마음 아프네요. 제주개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잊혀진 거죠. 하지만 1986년 6월 제주개의 소멸을 막기 위해 제주개 혈통 보존에 착수, 제주도 전역을 샅샅이 찾고 조사해서 드디어 일제강점기 이후 모습을 감췄던 순수 혈통의 제주개 3마리를 찾게 됐다고 하고요. 오, 다행이다. 그리고 앞으로 제주도 축산진흥원은 제주개를 더 잘 보존하기 위해 유전자 분석을 통한 연구를 해나갈 것이라고 하고요.
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토종견으로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에요. 무려 140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매년 1,500만 명이 방문하는 스기 동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이 동물원에 큰 경사가 있었습니다. 2017년 2월 멸종위기에 처한 말레이 호랑이가 무려 새 쌍둥이로 태어난 건데요. 어머, 요놈들. 아유, 너무 새끼들. 자, 세 마리 모두 암컷입니다. 자, 이름은 치라, 바타리, 이지인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 귀여운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엄마 호랑이에게 버려졌습니다. 야, 호랑이가 자기 새끼를 막 버리기도 하나요? 왜 그러는 거죠? 아니 고양이나 이러면 자기 새끼 되게 애지중지하게 뭐 핥아주고 그럴 텐데. 자, 야생이기 때문에 호랑이는 자신이 낳은 새끼들이 약하다고 느껴지면 버리거나 심지어는 물어 죽이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야생에서 강하게 키우는 약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냥 버리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세 마리 호랑이 새끼들은요, C동물원에서 아주 특별한 엄마를 새로 만나게 됩니다. 바로 오스트레일리언 셰퍼드 종의 블레이클리가 그 주인공입니다. 진짜? 따르죠? 헐.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블레이클리와 같은 오스트레일리안 셰퍼드는 부모가 농장 일을 하러 나가면 아기를 돌본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선천적으로 보호 본능이 있고 헌신적인 견공이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자, 그런데 사실 블레이클리는 원래 동물원에서 자란 녀석은 아니었습니다. 길에 버려진 배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사육사가 블레이클리를 딱히 여겨서 동물원에 데려왔는데 마치 자신의 임무를 알기라도 하듯 호랑이 새끼들뿐 아니라 아기 치타, 스컹크, 여우, 멧돼지 등 블레이클리의 보살핌을 안 받은 애들이 없을 정도입니다. 올해로 어느덧 7년째입니다. 동물원에서 보모 역할을 하고 있는 블레이클리. 그동안에 이제 묵묵히 동물들의 엄마로 일한 공로를 인정받아 신시내티시로부터 표창은 물론 2016년부터 매년 10월 19일은 블레이클리의 날로 지정돼서 큰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